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수많은 논문을 요약을 했고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고 저명한 교수들도 있고 본인이 만든 전략을 다 백테스트로 검증을 했고 어떤 종목을 언제 사고 판지 다 적어놨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안 할까? 그래 나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자, 이 영상이 올라가는 6월 7일에 제 신간이 나옵니다. 따단! 이번 책은 제가 엄마한테 주식을 가르친 책이에요. 평생 저축밖에 몰랐던 66세 임여사 주식으로 돈 벌다라는 책입니다. 네, 엄마가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아들 주식 가르쳐줘 해가지고 시작된 프로젝트이거든요. 네, 우리 엄마는 전형적인 한국형 투자자입니다. 옛날부터 머핏과 멍거의 조언을 아주 착실하게 실현을 하셨죠. 그게 뭐냐 하면은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거. 이건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거는 저도 엄마한테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약을 해가지고 예금도 하고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경제적 자유 달성이 가능하다는 거를 몸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엄마는 이거를 좀 늦게 시작하셨는데 저는 이걸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시작을 했죠. 나중에는 뭐 코인도 하고 뭐 비상장 기업도 하고 별거 다 했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부동산이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하락됐다고 하면서 금융 투자를 좀 배워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안을 제가 듣고서 생각을 한 게 이제 머리가 빨리 회전을 했죠. 빨리 회전을 했는데 자, 이거를 그냥 그 녹음해 가지고 쓰면은 신간이 나오겠구나. 키키키 돈 벌겠다라고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행복, 즉 부의 증진이 결국은 내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아는 거 엄마한테 다 풀어봐야겠다. 그리고 엄마가 이해할 수 있게 풀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금융투자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제가 퀀트 이렇게 뽑아가지고 리스트 주면은 엄마가 사고 뭐 손절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잘 했는데 사실 주식과 채권에 대한 구분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잘 설명하면은 이제 아주 훌륭한 입문서가 나오지 않겠는가? 다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제 머리를 좀 굴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아는 걸 다 쏟아 부었고요. 제가 20년 동안 퀀트 투자 노하우 있는 거를 다 갖다 박았습니다. 일단 목표 설정을 먼저 했어요. 일단 엄마의 목표는 일단 합격이었습니다. 엄마는 돈 벌기 위해 투자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투자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재미를 위해서 도박 심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또는 과시욕, 내가 이제 내 지식을 뽐내고 싶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 또 군중심리, 남들도 하니까 나도 다 하고 싶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답변 일단 합격,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목표를 짰냐 하면은 연봉리 수익률 10%, MDD는 30% 미만, 그리고 자기 수양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당연히 또 자산 배분이겠죠. 한국형 올레더 등등 얘기가 나옵니다. 왜 주식, 채권, 실물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고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면은 별로 안 깨지는지 이런 거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경제 4기준 논리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책에도 당연히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초보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질문도 있었어요. 주식이라는 건 도대체 왜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나왔고요. 엄마는 야, 주식이라는 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심심해서 베팅을 통해서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건 틀렸죠. 그래서 이런 설명도 좀 나오고요. 뭐 이런 거 돈을 빌리고 싶으면은 채권을 발행하고 지분을 팔고 싶으면 주식을 발행한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깨알 같은 기초 강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입문자들한테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자, 마켓 타이밍은 동적 자산 배분 당연히 나왔고요. 참고로 거인의 포트폴리오에서 나온 동적 자산 배분 전략들은 제가 전부 다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좀 불충분한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대폭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2022년에 동적 자산 배분에 문제점이 일부 드러났거든요. 그거를 전부 다 커버를 한 거죠. 참고로 이제 자산 배분, 그러니까 올레더 같은 경우는 엄마가 빨리 이해를 했는데 이 동적 자산 배분을 이해하는 것이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초보자들이 자산 배분이나 개별주 투자보다는 동적 자산 배분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가능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했죠. 추세 추정이 뭐고 오른 놈은 보통 계속 오르고 내린 놈은 보통 계속 내린다. 이런 것도 배우고요. 자, 바로 이렇게 추세 추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자산이 상승하는데 근데 이제 서민들은 좀 벌 땐 벌었다가 깨지고 벌 때 벌었다 깨지고 해가지고 지그재그로 자산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적 자산 배분에서 이제 알로케이트 스마트리 들어가가지고
직접 전략을 막 만들도록 했죠. 그러니까 전략을 이런 식으로 엄마가 많이 만들었는데, 자,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엄마가 MDD 목표 30%는 너무 높다. 야, 10%로 수정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치. 여러 전략의 분사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엄마가 직접 백테스팅 하면서 배웠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해봤는데 내가 어리석더라는 생각이 들었어. 굳이 MDD를 30%로 높게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 몇 개 전략을 섞으면은 MDD 10% 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 해가지고 오케이 콜 해서 연봉리수 10% 그리고 MDD 10%로 목표를 조정했습니다. 자, 4번 기절성 얘기가 나오죠. 우주의 기운 11사의 아들이 바로 강왕국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엄마한테 이런 걸 안 가르칠 리가 없죠. 그죠? 뭐 유튜브에서 워낙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책에서는 뭐 짧게 다뤘습니다. 요거는 아마 다음 책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것 같아요. 기절성 이런 얘기. 세 가지 우주의 기운이 하나가 될 때 기절성은 미신인가 이런 것도 얘기를 다 좀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개별주 퀀트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 계절성 가르친 후에 이런 얘기를 책에 썼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을 끝낼 생각은 없었다. 내가 엄마한테 겨우 연봉 수익률 15%, MDD 10% 정도의 소소한 성과를 내는 자산 배분 정도를 던져주고 떠날 불효자가 아니지 않는가. 전 불효자 아닙니다. 그리고 난 외아들이기 때문에 엄마 번영과 자산 증진은 나의 미래 행복이기도 하다.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저기 이제 개별주 퀀트를 하기 전에 엄마의 질문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가총액은 무엇이고 이게 매출액과 뭐가 다른가 이런 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이제 유은건 아저씨의 읽으면 진짜 재무제표 보이는 책 이 책을 먼저 읽게 했고요. 참고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엄마가 읽은 책이 제 책을 포함해서 10권 이상 읽었습니다. 아주 착실하게 읽고 잘 따라오더라고요, 수업을. 그래서 이제 기초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책을 읽게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소형주, 가치주, 성장주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퀀터스에 나오는 모든 지표들을 10분위 테스트를 직접 엄마가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소형주 편견을 깨는 얘기로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성장주가 뭐고 가치주가 뭐고 퀀터스의 논리는 무엇이고 평균 순위는 무엇이고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소형주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어쨌든 근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대부분 투자자는 소형주를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엄마가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괜찮아. 너만 돈 벌면 돼. 라고 했습니다. 그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형주 하라는 거죠. 소형주 수익이 엄청 높고 대형주가 작으니까 하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 이 모든 걸 다 배운 다음에 엄마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전략을 엄마가 쓸까? 그건 책을 사보세요. 제가 여기 일부러 지웠잖아요. 책을 사야지 엄마가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퀀터스 실습을 상당히 오래 했고요. 이런저런 전략들을 만들어가지고 결론적으로 한 개 전략을 선택하셔가지고 그걸로 지금 자산을 돌리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엄마가 상당히 예리한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이분이 괜히 독일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시키는 예의습 복습 다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레슨 시작하기 전에 막 질문도 예리하게 많이 남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때문에 초보 친화적인 책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쓴다고 하더라도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질문을 하고 그럼 이제 더 심플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베스트 질문은 밑에 있죠. 왜 아직도 사람들은 퀀트 투자를 안 할까? 이런 질문 있잖아요. 엄마도 나도 동시에 제일 궁금한 핵심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왜 안 하는 것인가?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수많은 논문을 요약을 했고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고 저명한 교수들도 있고 본인이 만든 전략을 다 백테스트로 검증을 했고 어떤 종목을 언제 사고 판지 다 적어놨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안 할까? 그래 나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엄마랑 얘기를 하면서 아주 훌륭한 내용이 또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니 백테스트 실행하는 것도 네가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해주고 옛날에 뭐 데이터 찾고 전략 만들고 종목 찾아가지고 되게 복잡했는데 요즘 소프트웨어가 다 해주는데 이렇게 단순한 게 없더라고. 도대체 왜 안 할까? 부자가 되는 길은 쉬운데 왜 따르지 않을까? 라고 엄마가 예리하게 답변을 했고요. 제 답변은 책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엄마의 지혜도 상당히 많이 녹아 들어갔죠. 이제 엄마가 이제 투자는 뭐 그렇게 뭐 초보긴 하지만 연륜 플러스 경험, 그게 이제 다른 분야에서 있었던 연륜 플러스 경험이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하다가 엄마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해 못하는 그 인간 심리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인간 심리 이해는 나보다 확실히 좀 더 앞서간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왜 인간들은 퀀트 투자를 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인가? 왜 소형주를 싫어하는 것인가? 여기서 저도 한 수 배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우량주와 대형주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형주면 막연히 우량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엄마가 그랬죠. 아, 사람을 외모만 보고 평가하는 것과 똑같구나. 또는 사람의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성을 짐작하는 것과 비슷하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자산 배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엄마가 인생에서 똑같네. 네가 친구가 한 명밖에 없는데 얘가 너를 배신했어. 근데 그럼 너가 망하는 거잖아. 근데 친구가 5명이면은 한 놈이 배신해도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주식이란 친구가 배신해도 채권, 실무자산, 따라란 친구들은 같이 나를 배신하지는 않는다. 이런 걸 또 책에 나오고요. 따라단단.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다 배운 다음에 저한테 아주 허탈하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이게 다야? 라고 했습니다. 퀀트 투자가 이렇게 쉽다는 사실에 허탈한 느낌이었습니다. 난 가르치느라고 좀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가르치면서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거 안 배우고 안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퀀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겠어. 혹시 어떻게 배울지 몰라서 그렇다고요? 이 책 읽으면 됩니다. 엄마 가르치는 거 똑같이 배우시면 되거든요. 내가 내 사심을 잔뜩 기울여 전달한 노하우. 이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있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동적인 후기는 또 보너스죠. 엄마가 후기를 남겼거든요. 아들에게 배운 퀀트 투자는 새로운 세계라고 하셨고, 이제 감동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첫 수업 시간에 아들한테 말하지 않은 퀀트 투자를 배우려고 하던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었다. 바로 그것은 너를 더 알고 싶어서. 배움의 과정은 상대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다. 나는 내 퀀트 선생을 더 알기를 바랐다. 아니, 아들을 충분히 아실 텐데 더 잘 알고 싶었다. 이거죠. 12년 동안 다니던 좋은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고 시간과 열정을 바쳐서 퀀트를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몰입하는 아들을 엄마는 더 잘 이해하면서 삶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굉장히 감동적인 후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퀀트 투자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물어볼 것이 늘어날 것이다. 그 질문들이 기계가 돼서 내가 아들에게 퀀트 투자에 대한 심화수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아름답게 후기를 마쳤습니다. 예,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23년 1월에 후기를 쓰셨는데 책은 지금 6월에 나오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고 정말 쉽게 초보가 퀀트를 배울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안 사시면은 당신이 손해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내용이고요. 네, 좋으셨으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